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30일 올해를 하루 딱 남겨놓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올해 못 가게 생겼다라고 통보를 했답니다. 세상에 이런 싸가지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다리게 해놓고 중간에 전화 한 번 안 하고 그러면서 언제 온다 이렇게 속타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농락하더니 딱 하루 남겨놓고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끄럼도 없이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두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서울 방문을 고대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걸 못내 아쉬워했다.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남북 정상이 한 해 3번씩이나 만나며 남북의 오랜 대결 구도를 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이뤘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 군사적 긴장감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논의를 진척하고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A4 용지 2장 분량이다. 남북 간 여러 소통 창구 중 하나로 전달됐다. 이런 몰상식한 편지에 대해서 감지덕지하고 있는데 여기 또 문재인 대통령이 보태서요. 이 편지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서로 만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 새해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편지를 보내왔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더는 돌려 세울 수 없는 화해와 신뢰의 관계가 됐음을 전해주었다. 서울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아쉬움도 담겨 있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도 다시 한번 천명해 주었다.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고 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 오랜 시간이 걸려 여기까지 왔고 한 해 동안 많은 변화를 이뤘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서로의 마음도 열릴 것이다. 연말 바쁜 중에 따뜻한 편지를 보내줘 고맙다. 연말 바쁜 중에 편지 보내서 고맙답니다. 하루 앞두고 한 2달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연말 가기 전에 하루 앞두고 편지 보낸 게 고맙답니다. 그것도 바쁜 중에 김정은이가 얼마나 바쁘기에 A4 용지 2장짜리 편지 쓸 여가도 없습니까? 편지 썼다고 고맙답니까? 고맙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뻘 되는 살인마, 독재자, 테러 지령자, 반인도 범죄자에게. 연내 답방 연기가 궁금했던 우리 국민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됐을 것이다.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이 됐답니다. 연내 답방 연기가 궁금했던 아니 누가 지금 맨정신간인 사람이 김정은을 환영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기 적혀있는 김정은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사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올해 들어와서 약속한 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한반도의 비핵화가 그게 북한의 비핵화입니까? 북한은 최근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미동맹 해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김정은이가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거대한 사기판을 벌린 거 아닙니까? 그 사기극이 이제 모든 세계 앞에서 들통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크나큰 애를 많이 썼다. 이것은
살인마에게 살인마를 환영하자는 또 환영하자고 했네요. 문재인 대통령을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헌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큰 고민을 낳게 하는 편지입니다. 김정은의 법적 위치를 모릅니까? 헌법상은 반국가단체 수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전쟁 범죄자입니다. 국제법적으로는 테러 지령자입니다. 특히 금지된 독가스를 사용해가지고 형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한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UN 차원에서는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Crime against humanity. 학살, 강간, 인종청소, 구금, 납치, 인질, 노예노동 등을 광범위하게 국가기관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자, 이런 자는 인류에 대한 범죄자다. 이래가지고 Crime against humanity를 범한 자니까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해가지고 처벌해야 된다는 결의를 지난 12월 초에 UN 총회가 했는데 그자에게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직통전화 있다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직통전화 드는 것도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까지 온다 안 온다 농락당했는데 편지 달랑 오니까 이렇게 감격스러워 한다면은 문재인, 김정은 사이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살인마를 상수를 들고 환영하자고 하면은 세계가 비웃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양심. 그러면서 이런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국군, 기업인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의 말 단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김정은의 행복과 대한민국 5천만의 행복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김정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5천만의 안전을 희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했다는 전제하에, 핵을 폐기했다는 전제하에 대북 안보 체제를 구멍내고 약화시키고 해체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 제1조부터 모조리 총체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위반의 종합백화점입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그런데 남쪽 대통령이라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영토에서 떼내버렸습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해가지고 자주통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 4조 위반입니다. 헌법 5조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국군을 정치화시키고 국군이 국토의 국토 방위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시행해왔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마치 범죄로 몰았습니다. 국군에 대한 정오심, 적개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제5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 공무원 집단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법을 자의적으로 계급적으로 운용하면서 공무원 집단을 정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11조 국민을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종교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이라든지 좌파 단체를 위해서는 법을 유리하게 사용하고 방공자유투사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위반입니다. 그리하여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그리고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수호 그리고 헌법 수호,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 5대 의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왕 문재인이라는 별명에 붙었습니다.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큰 지도자. 그 나라 속에는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 국민의 재산, 국민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수도권에 사는 2,500만이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생명권의 포기인 것입니다. 5천만 국민과 김정은 독재자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독재자 편에 섰습니다. 이런 불황무식한 이런 망나니 같은 살인마, 테러 지령자, 반인도 범죄자, 민족 반역자가 보낸 편지에 부끄럼도 없이 감지득지하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월 1일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발표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라고 선언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 동안의 비핵화는 사기극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니, 국민을 무시하니 대한민국과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